네, 2024년 2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콩가루 집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준석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너도 당해보니까 알겠지. 고생이 많구나. 그리고 이 개혁신당은요, 정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근대 정당을 잘못 이해한 잡탕이 돼가고 있다. 이것도 저것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일회성 정당으로 끝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시끄러운데 매주 월수금 오전에 최고위에 연다 그랬는데 16일 회의는 열리지 못했어요. 갈등이 있는 거죠. 뭔가 하면은 정의당 출신 배복주 씨의 입당 문제를 놓고 이낙연 측과 이준석 측이 충돌한 거죠. 지금 이준석 지지하는 세력들은 정의당에서 유호정 전 의원이 왔고 또 이어서 또 배복주 전 부대표도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씨 측은 이 배복주 씨도 들어와야 된다. 비례대표가 되어서 정치가 법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터져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준석 씨는 이낙연 대표한테 배복주 씨를 환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달라고 하고 또 내가 당의 정권 대표임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 측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는 특정인의 입당을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사상검증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쉽겠네요. 이제 근대적인 종교를 유일신이라 그러죠. 반대로 이제 근대 이전의 종교는 좀 유일신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 때 보게 되면은 일종의 만신이에요. 술의 신이 있고 질투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제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스웨덴에도 가보면은 천둥의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다 그렇게 만물의 신이 다 있습니다. 만물의 감정도 다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돈의 신이 없다는 게 동서양에서 공통으로 발견돼요. 돈이 제일 세니까. 그럼 귀신도 움직이니까. 귀신 움직이게 할 때 돈 갖다 놓고 이렇게 재물 쌓아놓고 움직이면 귀신도 원을 들어주잖아요. 그건 유일신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신, 우리 같은 경우는 부엌신, 조왕신, 삼신, 이렇게 여러 신들을, 일본에 가보면 이제 그게 더 구체화되어 있죠. 일본은 그야말로 만신이 아니라 백만신이죠. 나를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면 다 신으로 모셔요. 예를 들면은 자기하고 적대적인 세력인데도 잘 들어주면은, 신으로서 잘 들어주면 그걸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게 모시는 게 신사잖아요. 그래서 신사마다 신이 다 다르죠. 그래서 만신으로 가는 게 이제 과거의 근대 이전의 신이었다면 근대적인 종교로 오게 되면은 하느님만 따라가는 기독교라든지 또 부처가 유일신으로 봐야 되는지 그건 좀 의문점이 남지만은 어쨌든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가지고 보이는 불교라든지 이슬람도 그렇고 이렇게 유일신적인 걸로 오게 되죠. 그런데 옛날에 만신은 보게 되면요. 요거 아쉬울 때는 이 신한테 빌어요. 근데 저거 아쉬울 때는 저 신한테 비는데 저 신이 주는 메시지하고 앞에 먼저 빌었던 이 신의 메시지가 충돌이 돼. 사람이란 게 뭔가 하면요. 그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변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용기를 낼 때는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러다가 아직 젊은데 시무룩해 있으면 안분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분지족 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무리하게 되면 안 돼. 야, 어떻게 그렇게 달라집니까? 이게 이런 게 현대에 통용되는 거 보게 되면 가르침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탈무드도 보시고 또 성경도 보게 되면요. 어떨 때는 이게 최고의 가치라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걸 다른 거를 최고의 가치라고 합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 중에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 가게 되면 정의가 최고라 그럽니다. 유일신을 하는 근대적인 종교에서도 그때그때 풀이하는 거는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일지언정 그 필요한 가치는 그때그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마음 수련도 해보니까 어떨 때는 막 마음을 일으켜서 의지를 내라고 어떨 때는 비우라 그래요. 안 되면 비우라 그러고 될 것 같으면 막 용기를 내라. 그런 점이 발견됩니다만은 근대적인 종교로 오게 되면 유일신으로 갑니다. 자, 정당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종교를 설명했는데 정당은 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념이 같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념이라는 게 없으니까 붕당 정치를 했죠. 조선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훈구파하고 살인파의 대결이 있었죠. 조선 창업 공신들이 있다가 그들이 다 해먹으니까 영남 살인파를 중심으로 이제 지방에 도전하면서 훈구파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력들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 역성혁명 같은 걸 지지하지 않는 세력인데 그러니까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대했던 종몽주 같은 사람을 정통으로 치는 세력들인데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거기서 또 이제 동인 서인 쪼개졌다가 남인 북인 쪼개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게 되면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인, 이 지역에 따라 나눠져요. 이념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도 보면 뭐 학맥이 다르다고 막 싸워. 뭐 주기론, 주의론 갖고 싸우고. 뭐 저희 집안의 큰 선조도 영남학파의 큰 우두머리시긴 하지만은 저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이렇게 남인 서인들은 뭐지? 왜 지역에 따라 나눠졌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화되면서 지역과 관계없이 이념이 같은 사람, 대표적인 공산주의죠. 이념으로 모이면서 근대적인 정당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휘그당, 토리당이 있다가 공화당이 등장하면서 그다음 민주당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념 중심으로 뭉쳐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간에 보수들이 많고요. 좌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많습니다. 더 좌파들은 뭐 정의당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준석이 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계열 또 비명계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죠. 이걸 다 머징하려면 그 안에서 굉장히 권력 투쟁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주류가 되고 그 나머지 사람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거기 소수로 살으면서 적응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정의당도 들어오고 이준석은 자칭 보수라고 하는데 이걸 엮어내냐 이거예요. 물론 국가라고 하는 거는 좌파하고 우파 정당을 다 끌고 나가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죠. 정당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근데 정당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이낙연이 만든 거는 기존의 두 정당이 싫다라고 나와서 만드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놈이 들어오면 여기 싫은 거고 저 주장하는 놈이 들어오면 저기 싫은 거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치냐 이거야. 이거를 합치려면 이건 머징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학을 공부하게 되면 각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그 나라를 하나로 묶는 게 동맹이잖아요. 동맹을 하려면 뭘 합니까? 공동의 적을 설정을 해야 돼요. 공동의 적이 있으면 한국과 일본, 또 공동의 적이 있으면 남북한도 하나가 통일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 중국하고 싸운다면 남북 통일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동맹이 그걸 이론을 끌고 온다면은 이준석과 이낙연이 하나의 덩을 만들려면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의 적이 지금 국민의힘도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가서는 정의당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정의당쯤 가게 되면 이낙연은 거기는 우리 동맹이지 적이 아니야. 이준석은 적이야. 이러면 이게 깨지는 겁니다. 예, 이걸 만약 묶어낸다면 그건 대단한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능력이 이낙연 선생이야 뭐 연세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겪어봤고 그분의 한계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사실 궁금했는데 지금 본인이 나와서 개혁신당 자기가 만든 당의 이름을 관철시키면서 당 투합을 해갔는데 지금 자기 주장만 계속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게 통할까요? 이거는 이준석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에서 이강인이가 황인범 자기 선배한테 인범하고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국대라고 할 때도 그걸 다 성격 다른 사람을 잡아내는 강력한 리더, 히딩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 그 능력이 못 되면은 이낙연 씨는 그게 어려울 거고. 그럼 그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남의 약점 잘 얘기하던 토커티브한 그런 젊은이에 지나지 않는 걸, 그런 그 정도 정치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씨가 자기 지지 세력을 또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까지는 만들었는데 당명까지도 지켜냈는데 그 다음 통합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튕겨져 나오거나 내부 싸움을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은 거죠. 그리고 개혁신당이란 거를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념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뭐 유일신 것처럼 최소한 뭐가 하나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공동의 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동의 적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거의 창업주 뭐라 그럴까 뭐 진시황이나 유방 이 정도의 통합력 아니면 정주영, 박정희, 이승만 하여튼 카리스마를 딱 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두환 정도 돼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닌 자가 이렇게 떠들었으면 저거는 헛똑똑이죠. 이준석 씨가 국힘당이 계속 남아서 뭐라고 떠들고 소수파가 되든 간에 일관성 있게 가가지고 보수를 지키면서 했으면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나간 이상 이 친구는 이걸로 끝이라고 봅니다. 아주 알턴니 하나를 쉽게 국민의힘은 정리했습니다. 개혁신당. 개혁이라는 게 그 월간조선 편집자 같던 배진영 씨가 쓴 글을 보니까 개혁이라는 게 원래 대단한 게 아니래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행복이라는 게 원래 중국 고전하고 우리나라 고전 찾아보면 행복이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행복은 영어의 해피니스예요. 해피가 뭡니까? 해피 즐겁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자로 옮기면 즐거울 낙으로 제가 보기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걸 다행행자에다가 복복자로 옮겨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해피는 행복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즐거우면 해피한 거예요. 막 철학적으로 뭘 그런 거 없어요. 개혁이란 것도요. 굉장히 이게 어렵고 이 가죽을 다 바꾼다는 개념을 하는데 우리 배진영 씨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죽독 목간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없을 때 후한의 체륜이 종이 만들기 전까지는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이렇게 실이 없으니까, 실이 약하니까 이제 가죽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이라는 문서는 양이 많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양이 적으니까 한자로 굉장히 압축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했던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가죽이 썩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을 바꾸면 그게 개혁이에요. 그걸 바꾸는 건데 그게 나중에 사회를 전체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걸로 커진 거지. 해피라는 게 아주 그냥 간단한 건데 그게 행복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한 개념이 된 거고. 근데 나중에 이게 개혁에서 혁신까지 나오니까는 야 이건 어마어마한 개념이 되는데 사실은 살짝 바꾸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저는 그냥 가죽끈이나 교체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싹 바꾸겠다. 근데 이념 통일은 안 돼. 그럼 무슨 개혁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이준석은 후록구다. 국민의힘은 알턴니 하나 뽑았다. 개혁신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희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